전 세계 군사 패권의 흐름을 주시하던 전문가들이 일제히 한반도를 향해 경악 섞인 시선을 던지는 역사적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탄두 중량만 8톤,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하는 그야말로 전술 핵무기급 파괴력을 지닌 괴물 미사일 현무 5를 공개했을 때의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존의 군사적 상식을 비웃듯 난공불락의 지하 벙커를 마치 두구처럼 처참하게 짓눌러버리는 이 압도적인 병기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불굴의 생존 의지급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의 포식자로 군림하던 이 괴물이 대지를 박차고 거친 파도를 향해 나아가려는 은밀하고도 거대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발사 플랫폼을 땅에서 바다로 옮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좁은 영토와 고정된 발사 기지라는 지정학적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태평양 어느 곳에서든 적의 심장부를 즉각 타격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강철 주먹을 대한민국이 거머쥐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함대지 유도탄 개발의 핵심 중 핵심이라 불리는 소프트웨어 검증 사업에 전격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유력 군사 매체들은 이 소식을 긴급 파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 매체 The Warzone은 한국의 현무 시리즈 개발 속도를 심층 분석하며 대한민국이 비핵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에 준하는 가공할 만한 투발 수단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36톤급의 초고중량 미사일이 해상 플랫폼에 통합된다면 이는 동북아시아의 전력 균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될 것이라 경고하며 한국의 행보에 깊은 우려와 경외심을 동시에 표하고 있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인 나발뉴스 역시 한국의 차세대 수직 발사 체계인 KBLS 이 개발과 연계하여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해군이 단순히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는 연안 해군을 넘어 주변 강대국들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략적 기동 함대로 급격히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타국의 보호선 아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힘으로 적을 파멸시킬 수 있는 고슴도치 전략의 정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외신들이 이토록 뜨겁게 반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상 발사대는 위성 감시망에 노출되기 쉽고 이동 경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망망대해 위에 떠있는 이지스함이나 차기 구축함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은 적에게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극한의 공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밀집한 동북아의 긴박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육상형 킬체인을 넘어 해상 기반의 독자적 대량 응징보고 KMPR 능력을 완성하려 한다는 사실은 주변국들에게 거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하드웨어 조립이 아닌 소프트웨어 검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사일이라는 강철 육체에 생명과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36톤에 달하는 육중한 미사일을 거친 파도에 흔들리는 함정 위에서 정밀하게 제어하여 목표물에 정확히 꽂아 넣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인류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1.0km 밖에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이 작업은 자본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는 비상식적일 정도로 경이적이며 특히 탄도미사일 제어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열에 올랐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번 소프트웨어 검증 사업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전략적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현무 5의 함대지 버전 개발은 한국 방산기술의 완전한 독립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과거 우리는 미국의 강력한 통제와 기술적 제약이라는 족쇄에 묶여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서 처절한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기된 이후 우리 연구진은 밤낮을 잊은 채 연구에 매진하여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괴물 미사일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그 기술의 정수가 육지를 넘어 바다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에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대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역사적 선언입니다. 일본의 군사 평론가들은 한국이 현무호를 함정에 탑재하게 될 경우 일본 전역은 물론 중국의 핵심 군사 시설까지 한국 해군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완벽히 포섭된다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미사일에 가공할 파괴력뿐만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기술적 난제들을 집념과 근기로 하나씩 분쇄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저력에 깊은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업에는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철저한 검증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딩 규칙 검증부터 취약점 점검, 소스 코드 매트릭 점검 등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이 고단한 과정은 실전 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단 0.001%의 오차 가능성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국 연구진의 지독한 완벽주의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의 스텔스기라 불리는 F-35조차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한국은 설계 단계부터 완벽한 무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핵심 질문, 과연 36톤의 거구를 흔들리는 배 위에서 쏠 수 있는가? 에 대해 군사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대한민국 조선 기술과 미사일 공학의 결합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현실입니다. 통상적으로 1만 톤급 이지스함이 파도를 헤치고 나갈 때 선체가 받는 부력과 복원성을 고려하면 36톤의 무게 자체는 선체 구조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 기술은 무게가 아니라 발사 순간 발생하는 거대한 충격과 자세를 제어하는 데 있습니다. 지상과 달리 바다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유동적인 플랫폼입니다.
파고 3의 거친 해상에서도 미사일이 발사관을 떠나는 0.1초의 찰나의 함정의 흔들림인 롤링과 피칭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이격으로 보정하는 고난도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번 용역을 통해 소프트웨어 검증에 사활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조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거대 미사일을 함정에서 운용하기 위해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축적해야 했으나 우리 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과 조선업 노하우를 결합하여 이 격차를 단숨에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36톤급 현무, 오를 해상에서 운용하기 위해 기존의 뜨거운 화염을 내뿜는 런칭 방식이 아닌 고압가스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밀어 올린 뒤 점화하는 콜드 런칭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미 천군과 현무 시리즈를 통해 우리 기술진이 완벽하게 마스터한 분야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도 해상 플랫폼은 탁월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현무, 5와 같은 대형 미사일을 육상에서 운용하려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특수 이동식 발사 차량, 헬과 대규모 호위 병력, 그리고 은폐를 위한 거대 지하 시설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함정에 수십 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 별도의 부지 확보 비용 없이 기존 해군 인프라만으로도 가공할 화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국방 예산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면서도 타격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배가시키는 신의 한 수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상기지는 적의 위성 감시망이나 정보망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지만 동해와 서해, 남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이지스함은 그 자체로 거대한 유령 기지가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휴전선 인근만 방어하면 되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동해 먼바다와 서해 깊은 곳에서 언제 솟구칠지 모르는 36톤의 죽음의 그림자를 24시간 감시해야 하는 불가능한 숙제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해상 기반 현무 전력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망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가장 확실한 비대칭 전략이라 분석하며 한국형 킬체인의 완성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현무 5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진화한 현무 6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 8월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현무 6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 환경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필연적 선택이었습니다. 현무 5가 초중량 탄두를 통해 근거리에서 압도적인 억제력을 보여줬다면 현무 6는 탄두 중량을 조정하는 대신 사거리를 3형Km에서 최대 5형Km 이상으로 끌어올린 준 ICBM급 전략 무기입니다. 조선일보와 외신들은 현무 6의 존재만으로도 일본, 중국, 러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까지 대한민국의 타격권에 들어온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략 공간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됨을 의미하며 주변 강대국들이 더 이상 한국의 전략적 계산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고체 연료 기반의 2단 추진체를 적용함으로써 액체 연료 미사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발사 즉흥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료 주입 과정 없이 즉각 발사가 가능한 이 기술은 적의 선제 타격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대한민국을 사실상 전략 무기 보유국의 지위로 격상시켰습니다. 현무 시리즈의 국산화율이 95%를 넘어섰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의 압력이나 제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완성했음을 뜻합니다. 나아가 이고체 연료 기술은 민간 우주 산업인 누리호 프로젝트와도 연결되어 국방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국가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무 5의 함상 탑재와 현무 6의 등장은 대한민국이 동북아 전략 질서 속에서 더 이상 방어에만 급급한 국가가 아님을 증명하는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현무 5가 적의 심장을 짓누르는 거대한 망치라면 현무 6는 적의 안방 깊숙한 곳을 겨누는 날카로운 창입니다. 이 무기들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적이 감히 선제 공격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힘,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발언권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외교적 카드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전략적 균형을 재편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자신감, 이것이 바로 현무 미사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6위 군사대국을 넘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대양 전략 국가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진화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